네, 안녕하세요. 맘서치 14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 설치란 건 아니고요. 논문이에요. 자, On Analysis of Second Grade Student Mathematical Activities Using Broken Rulers. 그쵸?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외국 논문인가 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내용을 먼저 자료 출처부터 말씀드릴게요. 대한수학교육학회지 제28권 제11호입니다. 1호 논문이에요. 자, 이게 외국 거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 같죠? 초등학교 2학년에, second grade요. 2학년에 부러진 자, broken ruler. 우리가 쓰는 자가 영어로 룰러군요. 예, 부러진 자, broken ruler를 이용한 길이 측정 활동 분석. 자, 길이. 그 부러진 자를 가지고 길이를 재라. 이제 그런 이제 거에 대한 이제 아이들의 어떤 그 학습, 뭐 창의력, 스트라테지, 전략 그런 거를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나 그런 걸 뭐 실험 관찰한 거고 그 어널리시스 그런 걸 분석을 했다라는 논문이죠. 자, 다시 제가 쓴 텍스트로 넘어가면 자, 이런 내용이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자를 보면 부러진 자가 맞죠? 그쵸? 자가 이렇게 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부러져 있고, 그쵸? 자, 이거 부러져 있는 자입니다. 앞쪽이 날라갔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작점은 3이고 여기가 9일 때 이게 몇 cm이냐? 아이들 이걸 보고 뭐 9cm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또 브로큰 룰러죠. 여기도 이렇게 브로큰 룰러인데 15부터 시작해서 24까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은 이 15를 자의 시작 0과 매칭을 해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다 매칭을 0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시작점이 뭐 15에서 시작해서 24에 끝났을 때 요 길이는 얼마이냐 뭐 이런 문제가 된다면 요게 몇 센치냐 여기 센티미터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게 네모 몇 센티미터이냐 뭐 이런 문제를 낸다면 시작점을 0으로 맞춰서 0에서 9까지니까 뭐 9cm 그쵸? 여기는 9cm 이렇게 구하는지 그쵸? 또 어떻게 구하는지 실험을 한다는 거죠. 관찰 실험이 되겠죠. 자, 클리어하고 자, 내려가면 그래서 지금 얘는 이 첫 번째 얘는 0을 매칭해서 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렸고요.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어떻게 할까? 자, 단위량색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쵸? 좀 빨리 하려면 그러니까 그 두 번째가 시작점을 0으로 해서, 그쵸? 눈금에 대응하는 수 읽기. 그쵸? 0으로 시작하는 것과 눈금을 다 매칭을 해가지고 이게 새로운 자를 만들어서, 그쵸? 수를 읽는 친구도 있고, 또, 뺄셈을 하는 친구가 있겠죠. 이런 건 교과서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인데 아이들이 딱 보면 직관적으로 3에서 시작해서 9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9 빼기 3은 6. 그쵸? 9 빼기 3은 6. 이렇게 풀죠, 아이들이. 자, 3하고 3에서 시작해서 그쵸? 3에서 시작해서 3에서 시작 이거 이상하네. 3에서 시작해서 만약에 이렇게 9에서 끝나요. 이게 자꾸 돌리면 이렇게 터치가 돼가지고 메뉴가 뜨네요. 자, 이렇게 3에서 시작해서 9에서 끝난다고 하면 9 빼기 3은 6. 이렇게 뺄셈으로 푸는 친구도 있어요. 단위랑 세기는 요게 이렇게 자는 이렇게 칸을 세는 거죠. 이렇게 점프로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시작점 뭐 0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점핑으로, 스키핑으로 세는 친구도 있겠죠. 그래서 6간. 자, 이런 걸 실험 관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 좀 주목할 거는 이렇게 시작하면은 정답을 낼 수 있는데 오류가 생기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 시작점을 1로 쓰는 거예요. 0이 아니라. 시작점을 1로 생각하고 능금에 대응하는 수 읽기. 그럼 이 친구는 1에서 2, 3, 4 쭉쭉쭉 해서 8이 되겠죠. 그쵸? 그러고는 1에서 8로 시작하면 네, 8 빼기 1은 7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원래 9 빼기 0에서 9cm인데 그쵸? 7로 세는 친구도 생긴다는 거예요. 뺄셈. 어찌 보면 뭐 뺄셈을 무작정 하면은 틀릴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엄친수가 캐치해서 자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방법. 오늘은 실험 관찰이 아니라 요 뺄셈에 제가 좀 포커스 한 거예요. 뺄셈. 그쵸? 만약 시작점을 1로 생각하고 자를 재구성해서 빼버리면 완전 다른 결과 나는 거죠. 그쵸? 1에서 8까지 했을 때는 애들이 7로 셀 수 있다. 그쵸? 자, 이런 오류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예 뺄셈으로 식을 만들어 버리면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저는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길이 재기는 실제 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0부터 시작해요. 그쵸? 그래서 그 0에서 센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렇게 크기 어떤 양을 재는 거잖아요. 길이라는 어떤 크기인데 만약 0에서 5까지 다르면은 뭐 한 번에 5를 점프해도 센티미터로 할게요. 5cm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 단위량으로 해도 1cm, 2cm, 3cm, 4cm, 5cm. 자 이렇게 우리가 세서 하면은 느낌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이 5가 5cm고 이 9가 9cm라는 거를 그쵸? 그냥 부지불식 간에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쵸? 자, 0부터 시작하는 자인데 우리는 그냥 9 하면 9cm. 뭐 9 빼기 0 하면은 9 아니야? 너무 자연스럽게 뺄셈을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자는 0부터 시작한다. 근데 내가 만약에 1부터 8까지인 길이를 잰다. 그쵸? 0에서 7일 땐 7cm. 여기가 7이니까 7cm. 그쵸? 그래서 여기다 7cm. 이거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쵸? 자, 7cm. 그쵸? 그 다음에 또 1에서 8 하면은 또 아이들이 쉽게 그럼 뭐 8 빼기 1 아니야? 예. 요 뺄셈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죠. 그쵸? 8 빼기 1. 실제 같은 연필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7cm 잘 뺄셈 계산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식으로 한번 세워보자는 거죠. 자, 길이 재기의 공식이라는 제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길이 재기, 아이고, 형광펜이 아니네요. 자, 길이 재기 공식, 이거 지우고, 자, 길이 재기 공식은 뭐냐? 마지막 숫자에서 처음 숫자를 빼면 된다. 그쵸? 만약에 여기 5에서 9까지 이게 자라고 했을 때 이 길이는 얼마냐? 그럼 9 빼기 5는 4. 검산해 볼게요. 실험적 관찰로. 단위량 하나, 둘, 셋, 넷. 4가 맞네요. 그쵸? 맞죠? 또 0에서 9는 아이들이 9인 줄 알고 한 번에 쭉 쟀으면 이건 9인 걸 다 알고요. 9. 그쵸? 자, 그래서 이 길이를 잴 때는 수식이 쉬워요. 마지막 숫자, 처음 숫자. 자, 그래서 뭐 어찌 보면 이 부러진 자를 갖고 할 때 이 오류만 조심하면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자를 재구성할 때 처음 시작하는 게
1이라고 생각하면 완전 틀어지는 거죠. 반드시 0이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시고 자 길이 재기의 수식은 비교적 쉽습니다. 그쵸? 비교적 쉽죠? 길이 재기의 공식은 매우 쉽다. 자 그런데 요번에는 길이 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개수 세기를 하는 거예요. 개수. 요거 한글로 우리가 개수라고도 많이 생각하는데 개수가 아니라 1개, 2개, 3개 그런 개수를 센다 해서 개수예요. 마침법. 개수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그쵸? 개수 아니죠. 개수. 자, 만약에 아이들에게 수직선에 있는 숫자의 개수를 계산하라고 하면 즉시 자, 이거 1부터 시작해서 10 이렇게 있으면 아이들 어떻게 세죠? 그냥 이거 10개네. 개수는 또 10개라고 해요. 자, 세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점프한 걸 세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재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1, 2, 3, 4, 5. 야, 우리 5 하면 손가락 10개니까 10개 아니야? 핑거 카운트를 생각하면 맞죠? 1부터 10. 자, 요건 잘 세요. 그쵸? 즉시 그냥 10 또는 10개라고 정답을 얘기하죠. 9입니다. 9. 자, 근데 11에서 20까지 몇 개야? 그러면 아이들이 9. 이렇게 하죠. 그쵸? 왜냐? 그냥 20 빼기 11. 뭔가 뺄셈을 하면은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될 것 같은데 1에서 10까지 몇 개? 그러면 10개라고 딱 대답은 또 본능적으로 잘 하지만 또 11에서 20 그러면 아이들이 계산을 해요. 뺄셈을. 20 빼기 11은 9라고. 그쵸? 근데 따져보면 이렇게 매칭을 해보면 이거 같은 수직선이에요. 자 위에가 10개이면 개라고 쓸게요. 그쵸? 밑에도 분명히 10개인데 아이들은 11에서 20까지 하면 20 빼기 11에서 그냥 9라고 하죠. 자 그럼 이런 뺄셈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자 계산식 어디가 틀린 것일까요? 요거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계산식 어디가 틀린 것일까요? 그래서 이 개수의 공식을 세워보면 어차피 뺄셈이 들어간다는 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럼 뺄셈의 컴파리전 비교를 하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잖아요. 그럼 마지막 숫자 크니까 큰 수에서 처음 숫자. 이거는 뭐 수열로 생각하면 말항에서 초항, 마지막 항에서 초항, 처음에 있는 항을 뺍니다. 마지막 숫자에서 처음 숫자. 그리고 무조건 더해라. 그쵸? 꼭 더해줘야 돼요. 자, 요거 한번 y 한번 해볼게요. 자, y. 자, 11에서 20까지 이렇게 11에서 20까지 뭐 1씩 커지니까 자연수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은 20 빼기 11 하면 분명히 틀렸죠. 근데 밑에 있는 식으로 마지막 숫자에서 처음 숫자를 빼고 2를 더하면 몇 개? 10개. 자, 그러면 이 식은 이제 아이들한테 뭐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냐면은 자, 야, 얘들아 이게 만약에 자라고 생각하면 그냥 뭐 0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0에서 9까지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몇 센치지? 아, 그냥 브로큰 저걸로 되겠네. 이게 잔데, 이거 부러진 자야. 자, 1에서 10까지는 몇 센치지? 그럼 10 빼기 1이 맞아요. 그쵸? 10 빼기 1. 근데, 이 크기, 이만큼 자의 길이를 재거나, 자, 1에서 10까지 9cm라는 그 크기를 재는 게 아니라,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문제를 내는데, 요 숫자의 개수를 세는 거야. 자, 1에서 10까지 몇 개 있지?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10 빼기 1은 9. 근데 더하기 1을 해줘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더하기를 어떻게 뭐 공식이니까 암기하냐면은, 자, 첫 번째 수 2를 포함하냐 안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자라고 생각하면 자, 1이 포함되면은 자, 무조건 마지막 수에서 처음 숫자를 뺀 다음에 1이 포함됐다고 생각해. 그쵸? 그런 더하기 1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점프를 했으면은 이게 1이 포함 안 돼. 이거를 좀 투명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포함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꽉 찬 거, 그쵸? 포함이 아니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자를 재는 거, 점핑을 하는 거는 그쵸? 1이 포함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이기 때문에 그냥 10에서 처음을 빼서 9라고 쓰면 돼. 그렇지만 이렇게 다 포함되는 숫자를 셀 때는 1이 포함되잖아? 그 1을 더해줘야겠어? 안 더해줘야겠어? 그럼 아이들은 더하기 1 해준다는 거를 쉽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이 식을 보면. 그래서 개수를 셀 때는 처음에 시작하는 점이 포함된다. 이 포함된다. 이렇게 채워주시고요. 동그라미를. 길이. 점프를 할 때는 처음에 숫자가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건너뛰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앞에 빼주면 된다. 그쵸? 근데 개수를 셀 때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기 때문에 처음에 숫자, 그러니까 더하기 1 얘가 포함된다 해서 더하기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좀 구별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수를 세냐 길이를 재냐 할 때는 이거를 뺄셈을 공식화해서 생각하는 게 여러모로 편해요. 자, 그럼 어머니들은 여기서 아니 지금 2학년 아이들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논문 쓴 거 보니까 그쵸? 뭐 시작점을 대칭을 해서 어떤 이렇게 실제 자를 대체해서 맞게 하는 게 더 정석으로 푸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굳이 이런 공식을 가르쳐 주냐. 뺄셈 공식. 그쵸? 왜 이런 뭐 길이 재기는 자니까 무조건 뒤에서 앞에 빼는 거 많이 익숙하고 그쵸? 또 근데 왜 또 개수 세기까지 해서 더하기 1을 가르치냐. 자, 요 얘기는 이제 달력에 여러 가지 규칙이 있다고 뭐 이전 강의에서도 했었죠. 잠깐만요. 자, 달력 13번. 지금 14번 오늘 14강인데 13강에서 달력 규칙 했죠. 저번 강의에서. 그쵸? 자, 달력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제가 앞으로도 어떤 달력에서 규칙이 나오면 더 예를 들어드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달력에서는 며칠 후라는 것과 며칠 동안이 있어요. 그쵸? 만약에 오늘이 무슨 어떤 뭐 시작일이에요. 그러면은 며칠 후라는 거는 며칠 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길이 재기와 비슷한 개념이고요. 또 뭐 나는 2박 3일 동안 그쵸? 뭐 여행을 갔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는 개수색이랑 같은 거예요. 2박 3일. 2박 3일 어했던 이틀 자고 3일째 왔지만 자기가 놀기 위해서 사용한 날짜는 3일이잖아요. 1박, 2박, 3일. 그래서 이건 개수색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달력에서는 며칠 후라는 거는 자와 같이 뛰는 거, 점프하는 거. 근데 며칠 동안이라는 거는 시작일이 포함된다. 며칠 동안 있었니? 그럼 첫날도 포함되죠. 그래서 더하기 1을 해준다는 그 개념은 요거는 제가 달력 문제를 풀기 위해서 더하기 1 하는 그 공식을 꼭 알고 있어라.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들이 뭐 두 가지를 얻어가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수학을 가리키는데 부러진 자를 할 때 단순히 뺄셈으로만 가르쳐 주는 건 아니고, 점핑, 단위량을 세는 것도 가리키고, 시작점을 0으로 해가지고 눈금을 읽어라. 이런 방법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전략을 세우는지 보는 그런 실험 관찰을 하는 것도 수학입니다. 자, 근데 달력에서 계산을 좀 잘 하려면 달력 문제를 잘 풀려면 자, 엄친수는 이렇게 공식을 만든다는 거, 길이 재기 공식과 그다음에 개수 세기 공식을 말씀드린다는 거, 그거를 잘 캐치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끝!